7월 21일 지금은 6시 9분 퇴근길입니다. 어저께는 노란색 옷을 입었는데 오늘은 핑크색 옷을 입었어요. 어저께는 1시간 일찍 출근했고 오늘은 제 시간에 출근했습니다. 어저께는 화창한 와중에 소나기가 한번 내렸고 오늘은 전반적으로 날씨가 흐려요. 어저께는 똑같이 출근을 했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오늘 역시 똑같이 출근을 했고 똑같은 업무를 했고 똑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저께도 먹은 점심을 오늘도 점심에 먹었고요. 똑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똑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단지 옷 색깔이 바뀌었을 뿐이고 날씨가 조금 다를 뿐이고 그런데 왠지 기분이 다릅니다. 어저께는 회사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도 좀 쾌활했거든요. 제 기분이 좋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분이 많이 다운된 느낌? 좀 차분한 느낌입니다. 딱히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그러진 않지만 즐거운 게 없는 상태? 좀 처진 상태? 오늘 날씨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처럼 기분이 쾌활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저께의 기분이 그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어저께 날씨는 화창했고 오늘은 흐리고 내일은 비가 오듯이 기분에도 날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날씨가 화창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화창하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구름이 낄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어저께 화창했던 기분도 오늘은 살짝 처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굳이 쾌활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오늘의 기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기분에 너무 기분이 좋으려고 또 상대방의 상대방의 이야기랑 다 들어주고 그거에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오늘은 저전력 모드로 가자. 나에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하자. 그냥 이런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읽는 책이 저한테 오늘의 기분을 만들도록 영향을 준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시험 준비 때문에 최근에 책을 못 읽다가 이제 다시 오랜만에 독서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팠다가 밥을 먹기 시작할 때 너무 자극적인 음식으로 시작하지 않고 미음 이런 것처럼 좀 삼삼한 음식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좀 두껍고 부담스러운 책, 자극적인 책 말고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하고 추천을 받은 책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작품이죠.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선택했습니다. 워낙 작가도 제목도 유명한 책인데 저는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거든요. 노인이 바다에 가서 거대한 물고기를 낚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직 절반밖에 오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아직 감이 오질 않는데요. 그냥 노인이 열심히 물고기를 해가 3번이 뜨고 지는 동안 계속 낚싯대를 던져놓은 상태에서 그 물고기와
이제 겨루는 거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나는 기필코 너를 죽일 것이다. 나의 형제여. 그러면서요. 형제지만 너를 죽이겠다. 너는 내 경쟁자다. 하지만 너는 위대하다. 너를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런 식으로 그 당시에 그 노인의 라이벌인 그 고기를 그 정도로 존중한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나 그 낚시하는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섬세하게 묘사가 돼 있는지 책을 보면서 해밍웨이가 그 묘사한 내용들을 보다 보면 마치 그 노인이 낚시를 하는 모습들, 그 행동 하나하나 그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인이 낚시를 해서 이제 영양소를 보충을 해야 되니까 뭐 이제 바다의 짠물이라든지 아니면 물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뭐 뼈째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묘사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읽으면서 바다의 짠내, 그 물고기의 비린내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해밍웨이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내가 정말 미음 같은 작품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정말 미음 같은 심심한 작품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반 가까이 읽으면서 중간에 졸기도 했어요. 역동적인데 정적이에요. 정적인데 역동적이고요. 심심한데 자극적이고 자극적인데 심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소설이었고 위대한 작품인지는 알겠으나 아직 절반까지밖에 보지 않은 제 입장으로서는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칭송받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결말까지 열심히 내일 가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웬만하면 이 책을 내일 끝내고 싶은 이유가요. 제가 모레 또 면접이지 않습니까? 이 책을 읽다가 만약에 제가 면접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됐을 경우에 괜히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느끼게 될까봐 나중에 제가 어떠한 경우에 지나가면서라도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계속해서 뭐 매체든 뭐 무엇이든 통해서 접하게 될 텐데 그걸 볼 때마다 나 저거 그 과정 속에 있었는데 면접 보는 과정 속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까봐 웬만하면 면접 전에 이 책을 좀 끝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내일 하루밖에 없거든요. 중간쯤에 그 노인이 이런 말을 외칩니다. 인간은 파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할 수는 없다. 차라리 패배하는 게 낫지 않나요? 파멸하는 거는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패배를 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상대와 싸울 수 있지만 파멸하는 것은 이제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인데 왜 노인이 이렇게 외쳤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인은 그 거대한 물고기를 잡을 때 본인의 손도 몸도 다 다쳐가고 3일 동안 잠도 못 자면서 그 물고기를 잡으려고 정말 큰 애를 쓰더라고요.
혼미해져가는 정신을 계속 붙잡으려고 하고, 나는 패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이길 것이다,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자꾸 이렇게 각성해 가면서요, 그 물고기가 뭐라고 포기할 법한데 말이죠. 그는 이 배가 무너지든 상어가 와서 나를 잡아먹을지언정 이 물고기를 이기겠다라는 각오가 서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는 패배하지 않았죠. 아직은 파멸하지도 않았지만요. 그가 작살로 잡은 고기가 피를 흘리면서 피 냄새를 맡은 상어가 다가와서 고기에 한 20kg 가까이를 뜯어갔지만, 그래도 노인은 작살로 그 상어마저 죽여버렸죠. 그 상어가 나를 다치게 둘지언정, 내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이 물고기는 뺏길 수 없다,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이 속에 담긴 해밍웨이의 깊은 의도나 의미가, 뜻이 있을까 궁금해서 책을 열심히 끝까지 읽어봐야겠습니다. 정말 노인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본 바로는 혼자서 거의 독백 무대나 다름없습니다. 무대는 오로지 망망대해 위에 배 하나, 그 위에 선 노인 하나. 노인 혼잣말을 이렇게 크게 외치거든요. 혼자 질문도 했다, 대답도 했다, 오 하나님 하고 부르짖었다가,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운전하면서 출퇴근하는 제 모습과 비슷한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출퇴근 길 속에서 혼자 물었다 답했다, 오늘 있었던 일도 생각했다가 말했다가 뭐 할지, 뭐 했지, 누구 만나야지, 그냥 오만 생각들을 다 입 밖으로 내뱉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인과 제가 지금 좀 혼연일체가 되었다고 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노인과 저는 아예 생판남이 아니라 그래도 비슷한 길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동질감이 드는 것도 같네요. 억지로 끼워 맞춰 보자면요. 그리고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노인과 바다 배경이 쿠바 섬 배경이거든요. 쿠바 앞에 있는 그 바닷가 배경인데, 제가 몇 해 전에 그쪽으로 크루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온두라스, 또 어떻게 도시, 그 나라 이름들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네요. 마이애미부터 출발해서 이제 여러 가지 기항지들을 한 열흘 가까이 돌고, 다시 마이애미에서 내려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요. 그 크루즈에서 열흘 동안 지내면서 이제 선박 위에서 선베드에 누워서 저기 먼 망망대해를 바라보던 그 기분을, 그때 그 저의 시야, 제가 봤던 것들, 그때의 기분, 이런 것들이 다시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 그 장면들이 좀 불러와지더라고요. 지금 이 노인이 둥둥 떠다니는 그 바다 위, 거기가 제가 떠다니던 바다 위와 같았으니까, 비록 노인은 1950년대 사람이고 저는 한참 후의 사람이지만 같은 바다 위를 표류했다라고. 물론 고깃배와 크루즈는 전혀 차원이 다르지만요. 그럼에도 해밍웨이 작품을 보면서
몇 해 전에 갔다 온 그 여행마저 추억할 수 있었다. 참 책이 주는 묘미가 다양하네요. 산속에 있으면서 바다의 비린내도 맡을 수 있었고, 2억 마일리 떨어진 바다까지 금세 추억에 젖어 다녀올 수 있었고요.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자기는 여행을 갈 때마다 새로운 향수를 사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여행지 가서 그 향수를 막 뿌리고 다니고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길에서 그 향기를 맡으면 그때 그 여행지에 다시 가 있는 그런 기분과 느낌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찰나지만 한 1초 사이에 그 향기를 맡는 순간 내가 그때 그 시간 그 공간 함께 있던 사람 함께 있던 사람까지는 사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순간으로 순간이동을 잠깐 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그 연예인이 한 그 향수에 대한 이런 경험을 듣고 나니까 이런 증상이 이런 이런 증상이 있구나. 내가 그때 뭐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그만큼 인간의 후각이란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재미나이가 제가 아직도 좀 이런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그런 거 있죠. 중간 추임새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도 제가 말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좀 제발 내 입에서 좀 떨어져라. 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책을 다 읽고 나면은 또 그 감흥이라든지 감정 이런 것들이 어땠냐 한번 살펴보고 해밍웨이의 또 다른 작품들을 한번 찾아볼 의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서가 확장이 되면 좋겠네요. 여기는 비가 한 차례 쏟아졌나 봅니다. 도로가 다 젖어 있고요. 여기서 창문을 열면 과연 얼마나 습할지 겪어보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비 한 방울 안 왔는데 불과 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는 곳은 이렇게나 비가 흥건하게 오다니 말이에요. 빨리 목요일날 면접이 끝나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어떻게 쉬어야 할지, 어떻게 잘 쉴 수 있을지 이제 슬슬 계획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열심히 했던 만큼 그 휴가도 보상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 어떤 보상을 줘야 할지 이제 슬슬 계획을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지금 저는 저한테 침대를 선물로 해줄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명보랑 면접 끝난 그리고 이번 채용 준비 열심히 한
보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시험 끝난 기념으로 뭐 자축의 파티를 하는 거죠. 결과가 어찌 됐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토요일에는 명분의 누나네 커플과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저희가 좋아하는 본참치에 가기로 했고요. 언니 남편 되실 분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 시험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시험 끝났고 오빠 아주버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도저히 입에 붙질 않아가지고 일단은 오빠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될 상황이 오면은 그냥 똑똑한다거나 저기 아니면 바로 본론부터 들어간다거나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호칭이 어려워요. 계속 부르던 호칭을 바꾸는 건 더더욱 어렵고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실 언니가 웨딩 촬영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과속 그 웨딩 방지턱이 촬영을 있습니다. 할 때 제가 가서 좀 들러리 역할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둘이 가면은 좀 긴장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주변에서 가까운 친구가 가서 막 이렇게 같이 또 사진도 찍어주고 장난도 걸어주고 하면은 분위기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또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또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언니랑 오빠 웨딩 사진 또 추가로 제가 예쁘게 찍어드리고 싶었는데 하필 시험 날짜가 그때로 잡히는 바람에 제가 거기를 못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죄송하기도 해서 이번에는 제가 밥을 사야겠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깨닫게 되는 점이 있네요. 내가 밥을 사야겠다 이런 거요. 음, 확실히 어제 퇴근길과 비교를 하면은 제 스스로가 많이 느껴져요. 이 텐션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그래서 같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제 내가 만난 것과 오늘의 내가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나를 평가하는 게 달라지겠죠? 정말 오래도록 본 친구가 아니고서야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A라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은 저를 정말 쾌활한 사람, 유쾌한 사람, 말 많은 사람 이렇게 평가를 했겠지만 A라는 사람을 오늘에 제가 만났더라면 이 사람은 참 차분하구나. 뭐 책을 좋아하는구나. 뭐 잔잔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려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 나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컨디션을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이를테면 목요일 날에 면접 보는 제 모습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같으면 좋을 텐데 그거를 제가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걸까? 그러면은 저는 쾌활하려고 노력하면 어제의 제가 될 수 있을까요? 면접장에서는 뭐 어제의 제가 아니어도 오늘의 저라도 오히려 오늘의 저를 좋아할 수도 있고요.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밖이라면 말이죠.
오늘 점심을 정말 많이 먹었더니 아마 아까 책을 읽다가 좋은 거는 물론 책이 주는 졸림도 있었겠지만 혈당 스파이크가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점심을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도 출출한 지금 이 상태는 뭘까요? 왜 출출한 거지? 제가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도서관이나 독서실이나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으니까 저녁을 거의 건너뛰었죠. 뭐 물론 그렇게 하다가 집에 밤 10시, 11시에 가서 밥솥을 뒤적이거나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먹을 거를 찾아서 먹은 날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식사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며칠 하니 살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가 많이 줄어서 최근에 정말 오랜 시간 굶지 않고서야 배고픔을 크게 못 느꼈는데 오늘은 점심을 많이 먹었는데도 지금 배고픔이 찾아와서 벌써 되돌아왔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입맛이 없어졌을 때 살을 확 빼야 되잖아요. 1년에 입맛 없는 날 몇 안 되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처럼 입맛 없을 때 노져서 이제 다이어트 쫙 해야 되는데 벌써 지금 돌아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과자랑 빵, 떡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고기보다 밀가루, 고기보다 밥, 고기보다 과자, 해로운 것을 참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밥 대신에도 디저트를 먹는 편이라서 살이 좀만 먹어도 살이 잘 찌는데요. 이 입맛이 도저히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빵 안 좋아하고 과자 안 좋아하는 사람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는 과자 같은 거 일체 안 먹었거든요. 과자,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래서 저도 어른이 되면은 이런 과자, 아이스크림, 뭐 디저트 이런 거 잘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돈을 버니까 내가 사 먹네. 어렸을 때 먹던 과자들 지금까지도 잘 먹습니다. 아이스크림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확실히 좀 예전보다 먹는 게 줄어들긴 했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베스킨라빈스 이런 거 혼자 한 통 다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먹다가 멈출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그 멈출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다가 계속 먹고 싶다 까지가 아니어서 그냥 그만 먹어도 되겠다, 그만 먹고 싶다 까지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베스킨라빈스 이렇게 사다 놓으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먹는 편이라 저도 좀 신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아이스크림을 이제 못 먹는 내가 되다니 잘된 일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결국 달라져 버린 걸까? 와, 저 오늘 책 좀 읽었더니 상당히 철학적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와 지금의 나의 차이, 달라져 버린 것일까? 독서 모임 나가야겠어요. 제가 지금 한 2, 3년 넘게 꾸준히 다니는 미용실이 있거든요. 저는 곱슬이라서 자라나는 머리부터가 곱슬이라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매직을 하러 가야 돼요. 미용실에. 근데 매직 세팅을 하려면 최소 3시간, 3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핸드폰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정말 그 엉덩이도 아프고 그래서 거의 이제 안 볼지언정 일단 책을 챙겨 갔어요. 3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면서 뭐 그래도 좀 책을 이렇게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장 선생님이 혹시
저 독서 모임 하는데 한번 참가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을 제가 처음으로 한번 원장님 따라서 가봤습니다. 약 400m 대체 독서 모임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단속 구간입니다. 좀 의아하기도 했거든요. 책을 보고 나서 누군가와 책을 본 후기를 나눈다는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한 번, 한 두 번쯤 간 것 같아요. 두 번 갔는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아, 나는 그 생각하지 못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좀 이런 부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가서 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책을 좀 가볍게만은 읽어볼 수가 없겠죠.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를 제가 짜내야 되니까 좀 더 어떤 거를 내가 여기서 뽑아내야 되지 하면서 좀 집중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책을 대하는 자세라든지 집중력 이런 게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약 600m 시속 80km 과속 근데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두 번 가고 왜 이렇게 가기가 귀찮다기보다는 저는 지금의 책 흐름을 좀 지켜나가고 싶거든요. 제가 읽고 싶은 책들은 쭉 있잖아요. 이를테면 제가 저번에는 위화 책을 읽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인생이라는 것을 읽었고 화성간 매열기를 읽었으니까 나는 이 작가의 흐름을 또 이어나가게 형제라는 책을 또 읽고 싶어. 근데 독서 모임에는 지금 이미 읽어야 할 책들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지금 읽어버리면 난 지금 이 흐름을 놓치게 되고, 그리고 나는 저 책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렇다 보니까 잘 참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방금도 저 지금 노인과 바다 읽었으니까 해밍웨이의 또 다른 작품 읽어봐야지 이러고 있는 상태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초대를 받아서 그렇게 독서 모임도 다녀올 수 있고 참 재밌습니다. 와, 포도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제가 포도를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캠벨 포도 있죠. 제 아무리 뭐 샤인머스켓이다, 뭐 루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다양한 품종의 그 포도의 다양한 품종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 아무리 나와봐도 캠벨 포도는 못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포도 한번 사 먹어봐야겠네요. 그래도 올해는 제철 음식을 참 많이 먹고 있어요. 옥수수도 엊그저께 먹었죠. 복숭아도 먹었죠. 자두도 많이 먹었고요. 블루베리도 많이 먹었고요. 수박도 먹었고요. 참 여름에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좋습니다. 이 영상이 너무 길면 업로드가 너무 느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녹화를 해야겠습니다. 어차피 집에 거의 다 왔고요. 가서 면접 준비 잘 하겠습니다.